안녕, 장혜쌤이야. 남은 기간에 영상 하나로 점수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 좀 해봤어. 솔직히 남은 기간에 본질적인 실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면 갖고 있는 실력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문제 풀 때 순진하게 순서대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 번호 순서대로 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어떤 파트든 기본 원칙은 어려운 거는 뒤로 미룬다.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파쇄 검사를 하거든? 그때 진짜 시험지가 구겨졌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먼저 풀지 정하는 시간이 돼야 돼. 문학 먼저 이야기해볼게. 문학에서 만만한 작품을 먼저 풀어줘야 돼.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첫 번째 작품은 18에서 21번 흑경낭자전이 나왔고 22에서 27번 융합 부분은 현대시하고 수필이 융합돼서 나왔지. 그리고 28번에서 31번은 현대소설 원미동 시인이 나왔고 32에서 34번은 고전시가 성삼별곡이 나왔지. 그러면 18번부터 풀기보다는 이거 딱 보자마자 연계다 싶은 부분 혹은 만만하다 싶은 부분, 그러니까 요번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한다면 딱 보자마자 현대소설인 원미동 시인부터 들어갔어야 되겠지. 그리고 22에서 27번 현대시에다가 수필 융합된 부분은 매번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으니까 뒤로 밀어두는 거야. 그러면 순서가 28에서 31번 원미동 시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2에서 34번 성삼별곡 보고 그리고 첫 번째 지문인 수경낭자전 보고 마지막으로 22에서 27번 현대시에다가 수필 융합된 부분을 보면 되겠지. 후반부터 어려운 부분을 접하게 되면 시험 볼 때 압박감이 상당하고 자신감도 떨어져. 반면에 쉬운 거서부터 접근하게 되면 시험 보면서 탄력을 받고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뚫어낼 수 있게 돼.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이야기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문제풀이 순서를 이야기해볼게. 문제풀이 순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 첫 번째, 제일 많이 겹친 작품을 먼저 패자. 두 번째, 보기를 먼저 읽자. 이번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볼게. 22에서 27번 문항을 보자. 22번은 발문을 보면 표현상 특징 문제란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문제야. 23번은 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제, 보기 문제가 되겠지. 24번은 나를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고 25번에서 기역 니은은 가, 디귿에서부터 미음은 나니까 가나를 해석하는 문제다. 26번은 다를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고 27번은 가하고 다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제란 걸 알 수 있지. 가는 23번, 25번, 27번 세 문제가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어. 나는 24번, 25번이 겹치고 다는 26번, 27번이 겹치지. 즉 가가 제일 많이 겹쳐. 그러니까 가에 대한 문제를 두드려 패는 게 맞겠지. 그리고 보기를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23번을 먼저 접근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25번 처리해주고 25번을 처리할 때 나도 봤으니까 24번을 같이 처리해주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27번, 26번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22번을 봐주면 끝. 이렇게 해주면 순서대로 푸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지문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확 줄어들게 돼. 한 줄 정리하자면 핵심은 문제 순서가 아니라 풀이하기 쉬운 순서대로 푼다. 자, 두 번째는 비문학이야. 비문학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은 뒤로 밀어둬야 돼. 보통 비문학에서 보기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보기 문제는 패스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해. 애매하게 보기 문제 접근했다가 시간 날려서 다음 지문을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러니까 3점짜리 하나 맞히는 것보다는 2점짜리 2개 맞히는 게 낫다는 거지. 물론 지문 독해가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보기 문제도 같이 접근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지. 실전에서 지문 독해가 잘 됐다는 건 1, 2등급의 독해력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보기 문제도 당연히 풀어줘야 되겠지. 자, 이제 선택 과목이야. 화작 첫 페이지 먼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화작을 먼저 푸니까 이 첫 단추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급하다고 지문으로 냈다 들어가지 말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보통 첫 번째 문제는 말하기 방식을 묻고 두 번째가 부분적으로 내용을 대응시키는 문제고 세 번째가 지문 내용을 토대로 반응하는 문제가 나오지. 지문 다 읽고 순서대로 풀지 말고 두 번째 문제 먼저 문단별로 대응시키면서 푸는 거를 추천해. 그리고 첫 페이지 풀고 나서 바로 38에서 42번 파트로 넘어가지 마. 그 38에서 42번 화작에다가 장문 융합된 파트잖아. 굉장히 지문 길고 문제수도 많고 거기 빡세게 풀었는데 근데도 아직도 43에서 45번 남아있으면 압박감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 풀고 나서 43에서 45번 쪽으로 넘어가서 먼저 풀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38에서 42번을 풀어주는 거지. 가 부분 먼저 읽고 나서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처리해주고 이때도 대응시키는 문제가 있으면 문단별로 대응시켜주도록 해. 문제 번호로는 보통 38번, 39번에 할당이 돼 있지. 그 다음에 나를 읽고 나에 대한 문제들 나머지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하고 나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 보통 40번에 할당을 해두거든. 이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좋다. 왜냐? 화작에서 가장 빡센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
이 문제는 절대로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문제야. 반드시 가에 있는지 그리고 나에도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풀도록 하자. 핵심 정리하자면 대응 문제는 한 문단씩 대응시키면서 풀고 다 읽고 풀지 마. 어려운 거는 뒤로 미룬다. 법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있는 파트 먼저 풀어주면 돼. 문법이 자신 있다 하면 35번부터 풀면 되는 거고 매체가 자신 있다 하면 40번부터 풀면 되겠지. 매체를 지문 다 읽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문 제시 순서대로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대응시키면서 풀어주도록 하자. 이번 24학년도 9월 모의 평가를 예시로 들면 4지문을 읽을 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주되 밑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로 가가지고 처리해주도록 하자. 그렇게 풀면 43번 먼저 접근하고 41번 쪽으로 또 접근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대응시키면서 풀고 그럼 가를 다 읽게 되겠지? 가를 다 읽고 나서는 이제 40번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42번을 처리하면 되는데 42번 같은 문제는 보통 반영을 묻고 있으니까 지문을 먼저 읽기보다는 선지를 먼저 보면서 지문에서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찾는 방식으로 푸는 거를 추천해. 어때?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알지? 그럼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